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지역 연구의 26년도 전반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전반기는 남북 접경 지역을 평화와 통일의 전진 기지로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DMZ 통과 남북 공유 하천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김영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북이 분단이 되고, 이제 참 사람은 오가지 못했지만, 물길은 계속 이제 오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진강 유역과 북한강 유역에서 북한이 이제 댐을 건설해서 유역 변경식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한 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물길마저도 막히는 지역이 바로 또 이 지역들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평화 화합의 길로 갔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들이 남과 북을 자유스럽게 오가고 또 이제 북한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남쪽으로 흘러서 이제 한강으로 모이고 또 서해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참 자연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남북 이 접경 지역 분단 지역에서는 또다시 물길마저도 지금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평화댐입니다. 북한의 그 금강산 댐, 임남댐을 이제 막고 이제 나서 굉장히 많은 그 위협을 느끼고 나서 우리 정부가 이 평화댐을 막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평화댐의 높이가 남북한에서 가장 높은 그런 댐이 되었습니다. 80년 후 한반도는 이제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아직도 이제 80년이 넘었지만 분단이 지속되고 있고 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핵 문제 이것이 이제 남과 북의 화합을 크게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반도의 그 기후 변화라든지 자연재해 위협이 지속됨으로써 집중적인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남북 공유 하천 유역에서 재해가 여러 차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진강과 북한강 상류의 그 유역 변경식 댐 건설, 이로 인한 하루 종 용수 부족과 집중적인 폭우 시 무단 방류로 인해서 상습적인 그런 침수와 피해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남북한 공유 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의 평화적 활용과 협력사업 추진을 남북이 그동안에 상당히 여건이 좋을 때는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경색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실정으로 여기에서는 많은 그 재난이 그동안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그 북한강 유역을 보면 이제 북한강은 이제 한반도의 중북부를 남북으로 관류해서 이제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대입니다. DMZ가 북한강 유역 중하류 지역을 이렇게 이제 관통해서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김하, 창도, 금강 이런 데에 접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북한강은 이제 철원군에서 동부의 화천, 양구, 인제군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남북 접경 지역 유역권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쪽은 25km에서 35km까지가 이제 접경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또 25km까지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역시 북방 한계선에서 약 한 25km까지 민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이제 지정해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북한강 유역은 남북한의 대규모 군대가 이제 그 어느 곳보다도 집중되어 있는 군사적 요충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제 자연자원과 풍부한 생태 환경의 하나의 특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 우수 지역으로 보존과 특별 관리가 또한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70년간 폐쇄된 공간에서 이제 식물군이 형성돼서 생물의 다양성이 탁월하고 또 특히 아주 청정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는 어류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다수의 한국 고유 어종과 희귀 어종이 여기에서 이제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희귀종인 이 반달 가슴 곰이라든지 사냥나루 수달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을 이렇게 이 지역을 보면 이제 임남댐이 건설되면서 우리 쪽으로 또 평화댐이 건설되고 그 위에 보면은 포천 1, 2, 북정곡댐, 판유리댐 이런 댐들이 조그마한 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화천댐이라든지 춘천 소양강댐, 여암댐 이런 댐들이 많고 임남댐은 총 저수량이 26억 톤, 26억 2천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댐은 26억 3천 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일에 댐이 무너져서 물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또 이제 물이 많이 왔을 때 이게 역류해가지고 금성천 쪽에 있는 많은 북한 지역이 이제 숨을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어떤 임남댐을 이제 고의로 이제 무너뜨려 가지고 이쪽에 매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사실 임남댐 때문에 자기들은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로 무너뜨리기보다는 홍수와 폭우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는 그게 사실은 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북한강 유역은 이렇게 이제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는 편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1000m 이상 산들이 많이 여기에 이제 솟아 있습니다. 산악지대죠 아주. 그래서 이제 등급으로 봐도 이제 숲이 아주 우거져 있기 때문에 1등급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도시가 많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보존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수자원 공동 관리 및 자연환경 공동 관리 지역으로서 이제 이곳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고 특히 산림환경 보건 지역 마을이 있는 데마다 이제 산림이 형편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복원할 수 있고 또 북한강 유역에서 농업협력 사업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이제 남과 북이 평화와 화합의 길로 간다면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임진강 유역은 역사적으로 이제 군사 교통의 이제 중심 지역이고 행정구역상 북한 지역은 이제 개성시, 황해북도, 그리고 이제 강원도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그 유역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한도, 남쪽도 경기도와 강원도 이런 지역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그 유역권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경원선, 경의선, 철도, 국도 1호, 3호가 이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나가서 대륙과 동서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길목이 되어 있고 평강군과 철원군에서 서부의 파주시와 개성대에 이르는 남북 접경 지역을 유역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동식물이 다수 이제 서식하고
특히 다수의 한국 고유어종과 희귀어종이 서식하면서 또 여기에 이제 두루미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임진강 유역은 육로를 통한 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제 용이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자주 활용을 했고 또 철도와 도로 연결도 이 지역으로 이제 돼서 대륙으로 이제 물류수송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진강은 상류에 이제 이 산악지대가 또 험하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유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또 그것은 산림이 항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게 심해서 이제 하류 지역인 우리 지역이 많은 그 피해를 그동안에 봐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계단식 농토개간 및 이 화전과 땔감을 위한 벌목으로 산야가 항폐, 산림 복구 작업이 시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임진강 유역에도 보면은 이제 4월 5일 1호댐, 2호댐, 3호댐, 4호댐 그 중에 이제 환강댐이라고 이제 이 댐이 가장 큰 댐입니다. 이 임진강 유역에서는 3억 한 5천 톤. 여기에서 이제 가끔 이제 방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강댐은 예성강 발전소로 거기도 유역 변경을 했습니다. 터널을 한 11km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임진강을 따라서 내려와야 될 물이 이제 예성강으로 해서 이제 한강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임진강 유역에는 많은 천들이 이제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위에 보면은 구룡댐이라고 있고 또 그 밑에 내평 1호댐, 내평 2호댐 이 댐들은 물이 이쪽으로 흐르게 한 것이 아니라 저걸 막아가지고 북한강 쪽으로 해서 이제 유역을 변경을 해서 이제 그 안변 청년 발전소를 돌리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강 아주 상류도 물은 임진강 밑으로 내려와서 하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강 쪽으로 해서 저 동해로 흐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국토가 많이 참 훼손이 되어 있죠. 이 임진강 유역은 수역과 그리고 이제 산림지가 여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류 쪽으로 오면서부터 이제 농지가 많이 발전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제 상류는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이제 1000m 이상의 산들이 하류로 내려올수록 이제 농경지가 이제 발전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이 1등급, 뭐 2등급이 아주 많습니다. 위에 상류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연환경 공동관리 지역을 서로 같이 할 수 있고, 영농을 여기서 이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하류 지역에서는 남북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농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에 이제 임진강 하류 지역에 많은 그 농지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제 그 현안을 보면은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북한강 유역은 안변 청년발전소, 금강산 발전소라고 하죠. 그 조업령 댐으로 이제 임남댐을 막아놨기 때문에 유역을 변경을 해서 이제 여기에 물이 동해 안변 쪽으로 보내져서 약 한 300m 낙차를 이용해서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댐은 1986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82년 가브에서 터널을 뚫고
92년 12월에 가물마기 댐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단계 공사. 여기도 역시 이제 96년 2단계 공사를 착공해서 2000년 10월에 마무리하고 2003년에 3단계 공사를 완공해서 댐 높이 121m, 0.5m, 조수량 27억 2천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인남댐에서 물이 이제 이쪽으로 못 내려오게 되어서 약 한 17억 톤의 물이 이제 내려오지 못하고 동해 쪽으로 이제 이렇게 유역이 변경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댐으로 이제 유입량이 약 1년 29억 톤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25억 톤. 지금은 이제 더 많은 물이 이제 3단계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적게 내려옵니다. 임남댐의 저수량은 처음에 약 한 9억 톤 그랬는데 이제 이때 이제 만일에 이걸 방류만 한다 해도 이제 서울이 많이 잠긴다. 그랬을 때 만일에 20억 톤이 방류됐을 때는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임진강 유역은 아주 작은 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한강댐 건설로 인해서 이제 좀 대형 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큰 대형 댐은 아니지만 3억 5천 톤이니까 하류 지역의 용수 부족과 생태계 개선을 역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량 방류와 임진강 유역 집중호우로 그리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1996년부터 99년까지 약 한 184명이 이제 희생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제 98년도에는 139명이 한꺼번에 이제 희생을 당했고 또 이제 이재민만 해도 4만 7천 명이 특히 이때 파주, 문산, 동두천, 연천 지역이 다 이제 잠겼었어요. 그 이제 이 한강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물이 이제 많이 못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일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서 한강댐이 무너졌을 때는 그때보다도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많은 여기에 이제 댐을 이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률이 아주 심해서 하류 지역의 피해가 큰 지역이고 특히 이제 다락밭 건설 또 연료 채취를 위한 벌목 이런 걸로 인해서 산지가 황폐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쏟아지고 토사 유출이 극심해서 이제 임진강 중하류의 하상이 높아져 놓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게 이제 주변을 많이 이제 침수시킵니다. 이제 전력 및 농경지 개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된 소규모 댐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하류 지역의 유량의 부족과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지만 집중호우 시대는 댐 붕괴 등으로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인남댐입니다. 보시면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은 평화댐에서 임남댐까지의 거리는 이제 이 골짜기를 타고 갔을 때의 거리는 약 한 36km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직선으로 했을 때는 평화댐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까지 약 한 10km, 또 군사분계선에서 임남댐까지는 약 9.7k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36km를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대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평화댐을 이쯤 정도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화천댐의 수량이 많은 그 지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임남댐에서 이제 취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취수 터널이 약 한 45km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조정지로 물을 45km의
터널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이제 안변 발전소로 1호 발전소, 2호 발전소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도 참 이쪽은 또 이제 북한강 하류는 댐을 많이 막아놨습니다. 큰 댐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 이 소양강 댐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가장 큰 댐이죠. 29톤. 협력을 할 수 있는 주요 협력 가능 분야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수자원 공동 이용입니다. 그래서 수자원을 평화적으로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특히 이제 북한의 유역 변경 댐, 임남댐과 한강댐 건설 이런 것은 우리 남쪽의 많은 용수의 부족과 특히 이 수변 생태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또 이제 수해가 자주 나기 때문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또 협력 사업을 하고 또 화재에 대한 거 그리고 솔잎 폭발이 말라리아, 콜레라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공동 재해 이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 및 공동 관리. 이 지역이 남과 북이 이제 자연 생태계가 이제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황폐되어 있지만 남북 협력에서 황폐된 지역은 산림 녹화를 하고 또 생태 공동 연구소 설치, 종합관리 시스템 마련 이런 거 그리고 희귀한 동식물 연구소 우리 쪽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수달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달은 그러니까 남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요 산업협력 여기에 이제 시범 협동 농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수변 관광 벨트화를 추진하면은 준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 생활권 협력, 물류산업, 북한강 같은 데는 이제 평화호댐에서 물을 이렇게 채워진다면은 준을 통해서 금강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금강산 유역에서 이제 배어낸 금강송을 이 북한강의 뗏목으로 띄워 가지고 이제 한강에 와서 그걸 건져서 경복궁을 짓는데 이제 활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와 같이 거기는 이게 참 금강송이 많이 이제 우거져 있는 곳.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통해서 이제 울진까지 그 금강송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생각보다는 또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여기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구석기와 신석기 등 이런 고대 유적이 이제 발굴되고 있고 그래서 문화 역사적 역사 자원의 남북한 연계를 통한 관광 자원을 공동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북이 이제 단계별로 협력을 한다면은 이게 참 이제 자꾸만 되풀이됩니다. 경색기가 자주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지금과 같이 완전히 꽉 막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남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남댐의 붕괴와 상류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무단 방류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평화호댐 보강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지금 3단계까지 해서 상당히 튼튼하게 이제 보강을 해 놨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너무 많은 비가 왔을 때 또 임남댐이 무너졌을 때 댐체 원류실을 감안해서 좀 더 보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군사적 충돌, 대규모 이제 폭격, 전쟁 시에는 그런 걸 막 폭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댐 보강 작업을 하고 현재 이제 평화댐은 4개의 수로가 돼 있어서 자연 방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넣지는 않죠.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이제 위에가 이제 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임남댐 붕괴 및 최대 폭우시를 대비해서 원류 직전 방류할 수 있는 이런 특수 기계식 자동식 또 수문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및 등 시급한 재난 방지를 위한 정보를 남북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초 사업을 이제 서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난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중상류 지역의 한편 산림 지역에 대한 조림도 하고 사실은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우리한테 일부러 오히려 묘목을 보내달라고 이런 요청을 오기도 했습니다. 임진강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사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남북한 공동 추진체인 남북수자원 협력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임진강 유역에 대한 남북한 공동 실태조사 이런 걸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는 임남댐과 평화댐 수자원 공동이용 방안을 마련해서 평화적 협력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를 위해서 이제 이게 생태계도 조사를 하고 임남댐과 평화댐 연계 수변 관광 벨트화. 그래서 이제 금강산까지도 이렇게 이제 평화댐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마 이 수변 관광 벨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DMZ 세계 평화 생태공원 조성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남과 북이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사 유적지에 대한 합동조사 이런 것도 이제 남북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자원 활용을 위한 시범 사업을 이제 본궤도에 오르면은 추진을 하고 특히 이제 비밀양지대 임진강 중류 지역을 대상으로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제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임진강 유역이 이제 이렇게 홍수가 잦기 때문에 홍수 방지 사업, DMZ 인접 지역에서 시범 농장 조성과 본격적인 북한층 농업 기반 확충 사업 그런 것을 이제 임진강 하류 지역에서 이제 추진할 수 있고 또 이제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을 해서 또 남북한 문화자원의 발굴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남과 북이 어렵다 하면은 나중에는 남북한 정부와 국제기구, 공기업, 민간, NGO 등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신뢰 형성기 남북이 이제 오가는 것이 자유스럽고 경제적인 협력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임남댐과 평화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을 해서 홍수 조절도 하고 또 전력도 여기서 일으켜서 이제 보내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 생태성지를 평화 중심으로 생태 평화공원을 하고 또 평화댐에서 임남댐 금강산으로 이동하는 연계 관광 수로를 추진을 하고 산림 녹화 사업을 우선 실시해서 우선은 이제 북한강 중상류 지역의 훼손된 지역을 녹화 사업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빈민양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시범 농장 그리고 생태공원, 역사 유적지 그리고 산림 녹화 지역, 수변 관광 벨트 그리고 적정 생물권 보전 지역 이런 지역을 남과 북이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이제 유역 공동 활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특히 이제 재난에 대비한 임진강 상류댐, 다목적 댐 건설 그러니까 이제 대형 댐으로 좀 구축을 해서 이제 무너질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서 다목적 댐화 해놓으면은 홍수도 방지하고 또 전력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댐의 보강작업과 다목적 댐으로 전환 그리고 그 지역의 경지 정리와 농로, 수로 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협력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임진강 전 지역에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으로 이제 이 평화 분위기,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 경제 협력권 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추기 지역 건설 임진강 유역을 한 동해와 한 항해 대륙으로 뻗어가는 물류 중심으로 부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진강 유역에서 자연환경 공동관리 지역도 설치해서 하고 산림녹화 수해방지 지역, 또 특히 이제 연천 시범농장, 그리고 농업기반 정비 사업 같은 거. 철원 같은 데도 이제 시범농장을 남북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예도성 발굴 복원하는 거, 비무장지대 생태공원 조성하는 거, 이런 거, 파주 시범농장 조성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 강 하구 지역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제 추진상의 과제를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우선 긍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활성화와 정치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증대한다는 점을 북한에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거, 그리고 공야천에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적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악화된 감정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북한에 대한 지역을 지원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우리 사회 각층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군사적 측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남북한 대규모 군대가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 개성공단 설치 시에도 북한 군대의 반대로 어려움이 처음에는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과제로 대두되고, 특히 이제 공유하천 유역의 평화적인 이용이 군사적으로 북측에 불리함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시에도 약 한 15km 뒤로 2개 사단과 1개 연대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참 자기들로서는 대단한 결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빨리 채워주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많이 불평을 했었습니다. 네, 경제적 측면. 사실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크게 이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성공단 측면에서도 또 금강산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북에다 그런 것을 확신을 줘서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이제 이 강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지 개발, 또 한편 산림자원 확보, 특히 다목적 댐 전환 등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북측의 동의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은 여건을 조성을 해서 이제 남과 북이 관광으로 활용을 하고 유역 변경을 통한 안변 청년발전소 활용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사실은 이제 남북이 이제 임진강, 임남댐과 평화댐을 연계 평화와 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가장 또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네, 환경적 측면. 지금 수변 생태 환경이 엄청나게 양쪽 다 이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구 문제가 중요하고 생태 자원의 관광 자원화 모색 및 세계 생태 평화공원 조성 문제, 그리고 산림 녹화 사업과 특히 희귀 생태 자원의 남북 공동 보호 관리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이제 홍수, 화재, 병충해 등 각종 재난을 공동 대처해 나아감으로써 이제 남북 공유하천 유역에 대한 생산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는 사실은 이 DMZ가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설치된 것이므로 이제 유엔사의 승인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성공단 할 때라든지 이제 금강산 할 때도 이제
유엔사 승인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유하천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 원칙으로 이제 하는데 북한은 영토 주권주의로 해서 자기 지역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한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국제적인 국제사회의 설득으로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 유역 변경식 댐 건설, 또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지지와 또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접경 지역에서 이제 교통망 연결과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개성공단 건설 등은 남북한 평화적인 통일과 국토 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한동안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공유하천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은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역 변경식 댐으로 인해서 수로 차단으로 하류 지역의 유수 부족 현상과 수변 공간 생태계에 커다란 그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가장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변 생태계 복구를 통한 남북연계 관광 자원화를 추진할 수 있고, 또 이제 국토 보존과 수자원의 지속적인 확보, 폭우로 인한 홍수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남북이 협력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협력 사업은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또 우리 쪽은 남측 국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무리 이제 정부가 원해도 남측의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제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북한의 댐 건설 목적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목적 댐으로 개조해서 전력 생산과 함께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수려한 수변 공간의 공동 활용을 통한 남북한 관광 연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남북한 당국 간의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신뢰가 깨져 있고 남북 간에도 또 신뢰가 되지 않은 상태. 특히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화해와 협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신뢰가 우선돼야 되는 이런 여건에서 지금은 상당히 막막한 그런 상태입니다. 남북 공유 하천 유역은 남쪽 유역에도 많은 지역이 사람이 살고 있고 북쪽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북 공유 하천 유역 공동체 같은 것을 협력을 해서 서로 협력했을 때 이것은 정말 미래의 평화적인 국토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북 공유 하천 공동관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남북이 항상 이제 공유 하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독일 같은 데서도 뭐 엘보강 공동 유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또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공유 하천 북쪽에서 흐르는 북쪽의 저 높은 산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그것이 참 한강을 이루고 또 임진강을 이루고 또 한강 하구 수역을 이루어서 저 넓은 서해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참 흐름이 하루빨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사계절이 그래도 상당히 뚜렷한 이 땅, 이제 남과 북의 이런 자연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